안녕하세요. 김로입니다. 오늘은 그 이제 저번 회에 이어서 지금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새로운 백신들과 그리고 또 뉴스를 계속 장식하고 있는 코로나 변종 그 두 가지에 대해 연관관계, 과연 그 새로운 백신들과 기존의 백신들은 이 코로나 변종과 어떤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야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원래 사회적 거리 이런 거 유지하지 않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결국 제일 궁금한 거는 이 많은 백신과 새로운 변종과 이 정신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과연 우리는 결국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걸 한 번쯤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라 약간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오늘 할 이야기는 네 가지입니다. 저번처럼 그 비디오 밑에 보면은 그 목차가 있고 그 목차의 내용을 클릭하면 거기로 바로 시간대를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디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백신의 종류, 그리고 백신 원래 오리지널 백신과 바이러스와 그 변종, 이런 백신들의 다른 종류의 백신들이 이 원래 오리지널 바이러스와 변종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는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참고 자료는 사실 지금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여기저기 바이러스 그룹에서 접한 정보와 근데 지금 현재 이 최신 이런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오리지널과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이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 지금 가장 뉴스가 되는 것은 크게 두 종류의 변종이 제일 큰 뉴스입니다. 하나는 영국 변종, 또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에서 발견되는 변종, 그리고 오리지널. 이게 지금 세 개라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영국 변종은 B117-501YV1, 뭐 남아프리카 B1-351-501YV2, 브라질은 P1. 이게 아까 참고한 분들의 트위터에서 그분들이 올린 것 중에 따온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브라질 변종이 그 변이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국하고 남아프리카 브라질하고는 이 공통점이 한 변이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이 좀 더 공통된 변이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L18F, 뭐 K470N 이런 식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영국 변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내에 주요 균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변종이 더블링 타임, 자기 복자하는 시간이 50%가 더 빠릅니다. 오리지널에 비해서. 그래서 일주일당 복자되는 속도가 일반 코로나보다 50%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처음으로 발견된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요르단 등에 보면 발견되고 있어서 곧 몇 주에서 몇 달 내로 다 이게 도미넌트한 주요된 균종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이들 나라들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각 주에서 지금 이 영국 변종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조만간 미국에서도 이것이 주요 균종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브라질 변종은 무엇이냐? 얘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 독립된 변종인데 그런데 유전자 변이를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공통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변이 회피를 의미한다고 해요. 즉 바이러스가 이제 면역을 회피하면서 얻어지는 특성들이 다른 곳에서 각각 발견되니까 기존에 있는 면역을 피한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브라질에서는 이게 빠르게 증가 중인데 이 두 나라들 밖에서는 이게 주요균종으로 발견되는 나라들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 이게 영국 변이처럼 더 빨리 퍼지거나 자가 복제가 더 빠르게 되는 그런 변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남아프리카하고 브라질에 그러면 퍼지고 있느냐? 이게 브라질하고 남아프리카가 처음에 코로나가 너무 컨트롤이 안 됐던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 브라질의 마나우스라는 지역은 그 지역 감염률이 7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백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맞출 때 70%, 80%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집단 면역이 일어났던 곳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한 변종이에요. 그래서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은 기존의 오리지널 감염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면역이 형성된 곳에서 그 면역을 회피하는 기전이 있는 바이러스가 새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오리지널 변종하고 경쟁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더 빠르게 감염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균종으로 발견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영국 변종과 남아프리카, 브라질 변종. 근데 어떤 종류의 지금 백신이 지금까지 나와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은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표적이 되고 있는 모더나, 파이자 계열의 백신. 이거는 이제 제네틱 백신, 유전자 백신의 계열인데 모더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 메신저 RNA라는 그 일종의 이 설명서 같은 거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그 설명서가 바이러스의 일부 부분을 우리 몸에서 막 생산을 하고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의 일부 부분이 막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앞으로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을 공격해서 이제 없애는 그런 종류의 백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지금 제일 먼저 도입하기로 해서 그리고 또 영국에서 가장 먼저 허가가 나서 접종되기 시작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속한 이 백신군은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 그래서 벡터 백신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침팬지를 주로 감염시키는 일종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제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그 아데노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시키면 그 아데노 바이러스가 우리 몸 세포를 감염시켜서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또 만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를 만들게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백신입니다. 이런 계열의 백신으로 지금 또 한 번 발표된 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된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이 이 계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지금 막 최근 마지막으로 발표된 게 노바백스 바이러스 백신인데 이거는 단백질 계열의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마이크로 몰레큘 이렇게 굉장히 작은 그런 몰레큘에다가 이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미 생성된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유전자를 만드는 걸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그 단백질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 전체를 혹은 일부를 우리 몸에 주입해서 이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원래 면역을 일으키는 기전이 다른 것이 세 개가 지금까지 3상까지 끝나고 결과가 막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과연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백신들이 어떤 효과를 지금까지 보였고 그 효과를 보일 때 오리지널 바이러스와 영국 변종 그리고 이 남아프리카 브라질 변종에는 효과가 어떻게 보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보면 이게 한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mRNA 백신 모더나 파이자는 처음에 이제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고 그런데 사실 이 연구가 진행됐을 때는 오리지널 바이러스가 주로일 때 그 오리지널 바이러스로 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모더나나 파이자가 처음에 3상 발표하고 그랬을 때만 해도 영국 변종이라든지 남아프리카 변종이 없었어요.
데이터상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자를 해서 데이터를 한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넣고 항체가 얼마나 생겼나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산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그 중화항체 생성된 양을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 백신은 90% 정도, 그리고 영국발 감염은 모더나나 파이저가 한 75%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에서 발견된 건 한 60%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처음에 발표됐을 때 이게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3상 실험하는 중간에 그 투여 용량 오류가 있어가지고 더 데이터 해석이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60% 조금 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이 벡터 백신인 얀센에서 존슨앤존슨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중증 감염 방지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했는데 보면 전체적인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72%, 남아프리카 공화국 배열은 역시 떨어지는 57%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최근에 1월 28일 날 발표된 노바백스 이 단백질 백신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왔어요. 거의 모더나 파이자의 mRNA 백신과 지금 자웅을 겨루는 수준의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백신은 96%의 확률, 영국 백신은 86%, 영국 바이러스는, 그리고 남아프리카 이쪽은 50% 미만의 효과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건 사실 영국하고 오리지널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많은 백신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보시다시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계열의 바이러스들은 지금까지 발표된 개발된 백신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지금 사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브라질 바이러스들은 집단 면역이 일어난 지역에서 새로이 그 면역을 회피해서 생기기 시작한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기존 면역을 이제 증폭시키는 일종의 백신들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다행인 거는 엄청 빠르게 자가 복제가 되고 있는 영국 바이러스 변종이 지금까지 발표된 백신들의 기존 오리지널하고 크게 차이 없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좋은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정리를 했을 때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앞으로의 전망과 부스터, 그리고 언제 우리가 노멀로 돌아갈 것인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을 최대한 공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영국발 변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속되게 퍼져서 결국 이것이 주요 감염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백신 접종이 완료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브라질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 브라질 변이 감염이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존의 오리지널 백신이나 영국발 백신을 막는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변이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계열의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나 마스크 쓰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시 시작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오리지널과 영국 변종이 겨우 컨트롤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만일에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균종이 기존에 형성된 면역을 뚫고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스터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변종이 어떻게 면역을 회피하는지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고 해요. 이게 진짜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변형을 해서 이게 지금 면역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자체가 중화항체의 저항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백신을 새로 조정을 해서 더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기가 좀 더 어렵다고 해요. 어쨌든
새로운 부스터를 만드는 게 지금 최대의 과제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미 백신을 오리지널 바이러스와 영국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그 브라질 계열의 효과적인 부스터를 맞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 아무 바이러스 백신도 안 맞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변이를 섞은 아예 부스터부터 처음 새로 변이된 새로 더 개발된 백신부터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게 지금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이 부스터 백신에서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백신에 하나는 유전자 백신, mRNA 백신 지금까지, 그리고 벡터 백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단백질 백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벡터 백신은 그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제 유전자적으로 변이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삽입해서 몸에 넣는데 이게 부스터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벡터 백신은 그 벡터 자체에 대한 항체가 생긴대요. 그래서 침팬지에 감염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 전달체로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한 번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들어오면 다음번에 들어올 때 전달체 자체를 우리 몸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국 부스터 백신은 mRNA 백신이나 단백질 백신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참고한 그 바이올로지스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mRNA 백신은 너무 많은 유전자 정보를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더 세지고 그렇게 해서 이 주사를 맞았을 때 그 통증이라든지 피로감, 그 주사에 대한 부작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mRNA 백신 특성상. 반면에 이 단백질 백신 이번에 노바백스에서 발표된 거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단백질 백신이 부스터에 더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속도전이라 사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변종이나 브라질 변종도 아예 기존의 백신이 안 듣는 건 아니거든요. 한 50%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기존에 감염돼 있는 사람들이 오래 크로닉하게 오래 감염돼 있고 이러는 동안 변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염을 확 낮추고 그리고 또 기존 백신으로 어쨌든 50% 이상으로 그 다른 변종도 감염률을 낮출 수 있으면 점점 더 변이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식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 모든 걸 미뤄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사실 지금 현재 이 변종이 나오고 부스터를 나와야 되고 또 부스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회적거리나 마스크 쓰는 걸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2021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특히 이게 지금 뭐 세계가 막 비행기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만 지금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또 거기서 다른 아직 접종이 안 된 나라들에서 계속 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릴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 워낙 백신의 발전 속도나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는데 이게 과연 올해 내에 이제 백신만 다 끝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냐 거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만일에 모더나나 파이저 같은 백신을 전국적으로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종류의 백신을 섞어서 접종을 시작하면 그 종시까지는 좀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여지고 어쨌든 근데 노바백스도 이제 3상이 끝났고 이제 허가 신청을 지나갔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백신이 생산량이 필요량을 많이 따라잡을 순간이 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추가로 나온 백신 이야기와 변종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고 정리해봤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사실 이게 이제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어쨌든 계속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걸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가 있거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